안녕하세요. 발견수학과 박찬수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왜 글씨가 겹쳐 보일까요? 빛번짐이 심하고 시력이 생각만큼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 상당수가 난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초점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난시가 조금만 남아도 시력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난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이때 수정체에서 존재하던 굴절은 사라지지만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 구조인 각막 난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 제대로 난시를 없애지 못하면 난시가 남아서 글씨가 겹쳐 보이고 빛번짐이 심해지고 시력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그 불편함의 정도가 훨씬 심해져서 환자가 매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백내장 수술에서는 백내장과 난시 교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술 과정 자체에서 생기는 난시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절개창이 아물면서 각막의 모양이 미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술 유발 난시라고 합니다. 특히 절개창이 크거나 각막 중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위쪽의 방향으로 절개한 경우는 난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 안과에서 실제 사례를 보면 원래 난시가 없다고 해서 일반 렌즈를 넣었는데 수술 후 절개창 때문에 1.5에서 2.0 디옵터의 심한 난시가 새로 생긴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이는 큰 절개창이나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과도한 조작이 가해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렌즈 위치 문제입니다. 난시 교정용 렌즈는 특정한 방향, 즉 난시축에 정확하게 맞춰서 삽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렌즈가 정확한 축에서 약간 돌아가거나 기울어지거나 중심에서 벗어나면 난시 교정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렌즈 축이 1도만 틀어져도 교정 효과가 약 3% 정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15도 정도 돌아가면 난시 교정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 위치의 정확성이 백내장 수술 결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시력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데 수정체 껍질의 앞쪽인 수정체 전낭 절개의 정확한 사이즈와 난시 축을 맞추기 위해 저희 병원에 있는 렌자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수술 전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 데이터가 수술의 설계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결과가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검사의 더블체크 교차 검정입니다. 더블체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검사 장비마다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안과 검사 장비는 매우 정밀하지만 어떤 장비도 사람의 눈을 100%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 제조사마다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막 곡률이나 난시축 같은 데이터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장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비를 두세 가지 이상으로 같은 항목을 다시 측정해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눈이 건조하거나 피곤한 상태라면 검사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 한 번 더 검사해서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장비로 검사 후 차이를 비교해보고 적절한 난시 교정량과 난시축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계획할 때는 여러 장비로 검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지, 수술 당일 검사 등 반복 측정으로 오차를 줄이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난시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렌즈 회전술입니다. 렌즈 도수는 맞지만 난시축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하지 않고 눈 속에서 렌즈 위치만 다시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눈에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인공수정체 도수는 교환하지 않고 위치만 맞춰줘도 된다고 판단된 경우에 시행합니다. 인공수정체 회전술의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세의 남자 환자로 타 병원에서 우한 다초점 백내장으로 수술하고 시력 저하를 호소하여 수술했던 병원에서 후발 백내장으로 약 레이저 치료를 하자고 권유받았습니다. 실제 후발 백내장으로 시력 저하가 생긴 것이 확실하다면 간단하게 약 레이저로 정리하면 시력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우한 백내장 수술 후 한 번도 잘 보인 적이 없었고 그 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고 걱정도 되어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거부하고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저희 병원 진료 시 렌즈의 광학부가 수능체 전낭절개의 앞쪽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렌즈의 중시암 이탈과 전낭과 훈황의 일부가 들어붙어 있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계산상으로는 렌즈의 난시축이 97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123도로 돌아가 있어서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수술로서 렌즈를 회전시켜 97도로 정확히 맞추면 난시가 현재 2.5디옵터에서 0.75디옵터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난시는 0.5디옵터 이내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합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 나이가 젊고 직난시의 경우 차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렌즈 교체보다는 난시축만 맞춰줘도 좋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수술은 전낭과 훈황의 유척 부분을 분리한 후 원래 예정된 97도로 회전을 시키고 렌즈를 시축과 같은 위치에 고정시켰습니다. 수술 전 0.15였던 시력이 수술 다음 날 0.9로 개선되었고 추후 약을 레이저로 후발백내장을 제거하면 더 좋은 시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렌즈 교체술입니다. 이 방법은 렌즈의 도수가 맞지 않거나 환자의 눈과 맞지 않은 렌즈가 삽입된 경우 기존 렌즈를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눈속 구조를 다시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교체 경험이 있는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라식이나 라섹으로 남은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체는 그대로 두고 각막을 레이저로 미세하게 깎아서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약을 레이저 후발백내장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렌즈 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 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서 바로 재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절개창이 아물면서 각막 모양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각막이 완전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난시를 평가하고 추가 교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단순히 혼탁한 렌즈를 갈아 끼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정확한 검사 후 적합한 인공수정체의 선택, 숙련된 수술 기술, 난시 교정 전략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난시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수술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정밀 검사와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발군수상과 박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